KHRS 2022년도 노악 가이드라인. 그래서 부제가요, 한국인에 적합한 노약의 사용 지침입니다. 한국인에 적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볼 건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로서는 노악 인디케이션이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 되도록이면 환자 케이스를 중심으로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가 바뀌었습니까? 이게 바뀌었습니다. CHF-ESC 스코어가 바뀌었거든요. 이 C가 Congestive Heart Failure죠. 과거에는 이 하트 페일러를 정의를 할 때는 주로 이 좌심실 구혈율이 떨어진 하트 페일러, 흔히 우리가 하플레프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좌심실 구혈율이 떨어진 우절성 심부전만 대상으로 했는데, 이제는 구혈율과 상관이 없다. 그래서 보상되지 않은 심부전은 모두 우려성 심부전으로서 1점을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 들어간 게 여기 보면 비후성 심근병증도 여기도 똑같이 하트 페일리어 1점을 줘라라고 하게 돼 있는데, 여기 뒤에 붙은 레퍼런스 보게 되면 우리나라 데이터입니다. 대단하죠? 이 우리나라 데이터가 들어가가지고 실은 유럽 가이드라인 제정하는 데 큰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유럽 가이드라인 들어갈 때도 이 하이퍼트로픽 카디오마이오패티에 대한 내용이 우리나라 데이터로 백업을 했던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자랑스럽게 저 내용을 붙였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바뀐 게 없는데요. 또 하나 바뀐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 바스큘라 디지즈 쪽에서 바뀌었습니다. 이게 되게 말도 많고 논란도 많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혈관 질환이라고 하게 되면 흔히 혈관 과거에 환자들이 엔지나가 있어가지고 PCR을 받았어요. 그래도 1점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했는데요. 이 전에까지 가이드라인을 보게 되면 점수 안 줬습니다. 근데 이제는 점수 줄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게 뭐냐면 그냥 이 환자가 관상동맥 조영술을 했다든지 또는 카디악 CT를 찍었다든지 여기에서 이 전체적인 혈관이 50% 이상 막혔으면 그것 보고 보통 우리가 의미 있는 협착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것만 보이게 되면 그때는 1점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물론 언스테이블 엔지나로 PCR을 해도 1점을 줄 수가 있고요. MI로 PCR을 했으면 당연히 1점을 줄 수 있겠죠. 그래서 혈관 질환에다가 1점을 줄 수 있는 게 훨씬 더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 쌤들도 잘 알고 계시는 이 대동맥 플락, 흔히 우리가 에오틱 플락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변한 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특징적으로 꼭 진짜 점수가 주고 싶어서 손이 간질간질 했었거든요. 이 환자 이 엔지나로 나 PCI 했는데 이거 줘야 될 것 같은데 옛날에 못 줬는데 이제는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이 크게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문제를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앞서서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64세였는데 65세가 됐고요. 페록시스마 AF로 왔었고, 가슴이 주로 뛰시고, 언더라인에는 아무런 리스크 팩터가 없어요. 술은 조금밖에 안 마시고 있고, 담배도 안 피셨고요. 초음파도 정상이고, 랩도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그러면 스톡 리스크가 얼마입니까? 계산을 해보게요. 라고 하게 되면 65세죠. 1점. 여성이죠. 1점. 2점입니다. 이제부터는 엔티코아귤레이션을 시작해야 되는 시기가 왔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 환자한테 이제 스트로크 프리벤션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엔티코아귤레이션 줘야 될 텐데 뭐를 줘볼래? 아스독사반 줘볼까? 아스피린 줘볼까? 오아파린 줘볼까? 아스피린에다 클로피들 줘볼까? 아마 우리나라 개원가의 선생님들은 대부분 아마 아직도 아스피린 주시는 것 같고요. 아스피린 갖고 모자라니까 여기에 클로피들까지, 요즘은 친절하게 두 개가 컨비네이션 된 약제도 나오잖아요. 심플하게 먹을 수 있게. 이걸 줘볼까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이분한테 줄 수 있는 거는요, 지금 이 CHF-ESC 스코어가 2점이기 때문에 반드시 엔티코아귤레이션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엔티코아귤레이션 해줄 때는 그래서 에독사반하고 와파린을 주는 게 좋거든요. 흔히 개원가에서 많이 하고 있는 아스피린 또는 아스피린하고 모자란 클로피도그라고 같이 주는 거는요, 이거는 이 의사 본인만의 위안인 겁니다. 물론 먼 옛날 10년 전 가이드라인은요, 엔티코아귤레이션 하지 못할 때는 아스피린을 줘볼 수 있다라고 써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개념이 2014년도부터 점점 깨지기 시작했거든요. 아스피린을 줘봤자 이거는 블리딩만 증가를 시킨다. 이걸 줘가지고 우리가 스트로크 프리벤션 할 수 있는 이득이 하나도 없다라고 해가지고 아스피린 이제 쓰지 마라로 돼버렸습니다. 심지어 클래스 3로 바뀌어버렸거든요. 쓰지 마라는 거예요. 그 증례를 제가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쓰지 마라고 해놓고요, 저도 아스피린 썼습니다. 64세까지. 왜 그러냐면 이 환자가 2014년도까지는 쓸 수 있다고 돼 있었거든요. 미국 가이드라인이가.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쯤 저한테 다니고 있었는데 이제 65세가 됐어요. 나이가 65세로 딱 바뀌는 순간
야, 나는 이제 아스피린 이제 그만 써야지라고 하고 어머니한테 이제는 뇌졸중 위험도가 이제 증가를 했으니까 아스피린 안 되고요. 와파린을 쓰셔야 됩니다. 라고 했고, 뭐 흔쾌히 받아주셔가지고 와파린을 썼는데 혈뇨를 해요. 자꾸 힘맞추려고 해요. 그래서 어머니가 드시기 싫대요. 그래서 알겠어요 하고 그 당시에는 또 다비가트론이 핫했었거든요. 많이 쓰는 약이기 때문에 다비가트론으로 바꿔드렸어요. 그랬더니 눈에서 자꾸 피눈물을 흘려요. 눈이 빨개지고 자꾸 눈에서 피가 나온대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어머니는요, 와파린도 뭐 듣기 싫고, 이 다비가트론도 싫대요. 다 싫대요. 그냥 옛날에 아스피린 먹었던 시절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아스피린만 주래요.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한번 설득을 했습니다. 이게요, 아스피린 주게 되면 스트로크 프리벤션에 효과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어머니는 와파린 또는 다비가트론을 드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와파린은 조금 로우 아이날로 맞춰가지고 제가 잘해드릴게요 하고 내가 설득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졌어요. 어머니가 결국은 아스피린 달래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아스피린 드렸어요. 그러면서 저도 반신반의하면서 드렸거든요. 왜냐? 나이 많고 여자라는 것 갖고는 리스크 팩터가 하나도 없어요. 너무 건강하셨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바꿔드렸는데 바꿔드리고 나서 불과 2주 만에 스트로크가 왔습니다. 응급실에. 보니까 여기 봐봐요. 이렇게 크게 스트로크를 맞았잖아요. 이렇게 AF 때문에 스트로크를 맞게 되면요. 로바타입이라고 그러거든요. 크게 스트로크를 맞아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인팍션을 맞아가지고 편마비도 오고 말도 안 나오고 의식소실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응급실에 불려갔습니다. 어머니 오셨다 해가지고 신경과로 보통 콜이 되는데 저도 콜이 됐어요. 그래서 응급실에 갔습니다. 가서 봤더니 이쪽에 스트로크를 맞았고 그래서 바로 영상과학과 연락을 했거든요. 이거 아큐트 스트로크이고 혈관 막힌 것 같으니까 엠볼리즘, 즉 AF 때문에 날아간 것 같으니까 얼른 뚫읍시다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쪽에 브레인에 엔조를 봤더니 대체는 막혔어요. 막혀가지고 저희 영상과학과에서 봤더니 쭉 막혀있죠? 막힌 걸 뚫어줬습니다. 뚫리고 나서 이렇게 스론바이도 다 석션을 해가지고 신경과 중환자실에 올리고 됐다. 이번에 이제 다행히도 저는 이제 광주에서 근무를 하는데 광주 사셨어요. 도착까지 시간이 3시간이 채 걸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빨리 오셨기 때문에 됐다. 이분 사시겠다 라고 했는데 이분이요. 그 다음날 뇌출을 오셨어요. 결국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이 증례에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아스피린 또는 아스피린하고 클로피데올하고 같이 컨비네이션 해준 제제는 이게 스트로크 프리벤션하는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이 와파린하고 또는 이 다비가트론 주니까 그래도 유지를 되다가 바꿔주니까 바로 이렇게 스트로크 오잖아요. 그리고 그마저도 잘 안 돼가지고 결국 이렇게 사망까지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시는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되도록이면 이제는 아스피린 또는 아스피린하고 클로피데올을 주지 마시고 와파린 또는 노악을 주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가이드라인 보면 이게 있어요. 앞선 시간에는 제가 저위험군 스트로크 환자한테서는 항혈전제를 투여를 하지 말자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아래를 읽어보게 되면요. 항혈소판 제제, 아스피린 또는 클로피데올을 얘기하거든요. 한 개를 주든 두 개를 주든 이거는 심방세동 환자한테서 뇌졸중 예방 후에서는 전혀 추천이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클래스 3 주지 마라. 그럼 근거만 해? 근거 많습니다. 레벨 오브 에비던스가 A입니다. 어마어마하지요. 이제는요, 이 AF 환자한테 나 스트로크 프리벤션 할 거야 라고 해가지고 더 이상 아스피린 또는 클로피데올을 주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렇게 단호히 말씀드리고 싶고 또 스트로크 프리벤션을 할 때 나는 좋아 엔티코아귤레이션 할 거야 라고 했었을 때는 이제는 와파린보다는 노악이 추천된다. 어느 정도 A입니다. 엄청나게 강력하게 권고되고 있고 수준은 이것도 A입니다. 엄청나죠? 이제는 에비던스가 다 뒷받침 해주고 있기 때문에 내 환자한테서는 스트로크 프리벤션 할 거야 라고 했었을 때는 노악을 먼저 고려를 하셔야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노악 인디케이션이 제가 확장되고 있자 그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통적으로 기계 판막을 가지고 있는 환자라든지 또 마드로 이상의 이 마이트럴 스테노시스가 있는 환자들한테서는 노악은 금기였습니다. 바뀐 게 없어요. 그럼 뭐가 바뀌었어? 바뀐 게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바뀌었습니다. 즉, 이 환자들이 바이오포레스틱 밸브라고 그러잖아요. 조직 판막을 하고 났었을 때 하고 나서 수술 3개월째부터는 노악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질문할 수도 있어요. 야, 옛날 가이드라인데 쓸 수 있는 거 아니었냐? 라고 물어보면요. 그때는 써볼 수도 있어요. 라고 했는데 이제는 적합으로 바뀌었어요. 쓸 수 있다로 바뀐 거거든요. 이게 큽니다. 근데 이게 바뀐 게요. 우리나라 데이터가 백업이 됐어요. 그것도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 타비. 요즘 또 타비가 핫하잖아요. 이 심방세동이 동반된 환자 이 타비를 받았을 때 과연 노악을 쓸 수 있을까?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역시 써볼 수도 있어야 했는데 이제는 쓸 수 있다로 바뀌었거든요. 적합하다로 바뀌었고 hypertrophic cardiomyopathy에서도 써볼 수 있다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써볼 수 있다 해서 이제는 적합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안심하고 쓰셔도 됩니다. 어떤 스터디입니까? 바로 이 스터디인데요. 여기 아마 세브란스 그룹에서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브란스 심정쌤하고 홍구루 교수님 되게 유명하시죠? 이 두 분께서 이네이블 스터디라고 해가지고요. 애독사반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프레트 밸브를 수술했던 환자를 이 전향적으로 모았거든요. 이 수술한 거는 이 마이트럴 밸브, 즉 승모판 수술한 환자도 모았고 에어틱 밸브, 저희 대동맥 판막을 한 환자도 다 모았어요. 다 모아가지고 한쪽 군에는 와파린을 줘보고 한쪽 군에는 애독사반을 줘봤어요. 그랬더니 그 결과가 애독사반이 와파린에 비해서 열등하지 않다, 비열등하다라는 걸 보여줬거든요. 흔히 이런 스터디를 디자인할 때 애독사반이 와파린보다 뛰어나다라고 하게 되면 이 사회에서 두드러 맞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적어도 이것보다 나쁘지 않다 정도로 디자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애독사반하고 와파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야, 애독사반이 와파린 대신 써볼 수 있을 정도의 결과를 보였어. 이게 아주 갖는 의미가 큽니다. 특히나 이게 전향적으로 모았기 때문에 후향적 데이터가 아니거든요. 그 결과 의미가 아주 크고, 현재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데이터는 1개월째 데이터고요. 현재 아마 6개월 또는 1년째 데이터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만간 발표를 될 건데, 그 결과가 나오게 되면 또 우리나라 데이터가 전 세계 가이드라인에서 갖는 그런 포지션이 크겠습니다. 또 하나, 타비 환자에서도 이 인디케이션이 넓어졌는데 이 타비 환자에서도 써볼 수 있다는 인디케이션은 바로 이 스터디입니다. 작년에 NEJM에 퍼블리시가 됐죠. ESC, 온라인으로 하긴 했습니다. 오프라인은 안 했어요. 작년 ESC에서 가장 크게 다뤘던 연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MBCS TV AF 트라이라는 건데 동시에 8월 달에 열렸거든요. 동시에 NEJM에 동시에 퍼블리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쪽에서 했던 게 뭐냐면 TAV를 하는 환자한테 물론 AF가 있어야 됩니다. 애독사본을 써볼래? 와파린을 써볼래? 라고 봤더니 그리고 나서 이 한번 봐볼까? 결과를 봐볼까? 라고 했더니 애독사반이 와파린에 비해서 열등하지 않다는 거예요. 결과가 괜찮아요. 그러면서 물론 블리딩은 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근데 전향적으로 이렇게 전체 내 클리니컬 아웃컴이 비슷하다라고 보여준 스터디가 거의 드물었거든요. 그래서 이 결과를 통해서 AF가 있는 환자한테서 이 애독사반을 바이타민 K 엔타고니스트 대신 써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주는 스터디가 됐고 또 하나 또 재밌었던 부분은 블리딩이 그래도 증가하는 것 같은데 라고 해가지고 이 부분을 좀 깊게 파서 들어가다 보면요. 블리딩이 물론 증가를 하지만 라이프 스트레이트닝 블리딩이라든지 또는 인트라크레니아 헤모리지 같은 또는 페이탈 블리딩 같은 치명적인 블리딩은 증가시키지 않는다. 그래서 가이드라인도 한 줄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는 노악이 와파린 대신에 TAV를 한 AF 환자에 대해서 써볼 수 있는 대안이 되겠다라는 얘기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NEJM 페이퍼가 그만큼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 유럽 가이드라인에서는 이 레퍼런스를 안 달았는데 저희는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파트에서 제가 또 썸머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요. 이제는 2022년도가 됐잖아요. 우리는 AF 환자한테서 스트로크를 프리벤션 해야겠어요. 그럴 때는 노악이 이제는 스탠다드 테라피가 됐습니다. 그리고요, 노악은요, 이 적응증이 확대가 돼가지고 TAV를 했던 환자 또는 바이오프레트 밸브를 했던 환자한테서도 써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제는 아스피린 또는 클로피데그렐 한 개를 쓰든 두 개를 쓰든 내 AF 환자한테 스트로크 프리벤션을 하기 위해서 쓰기는 것은 이제는 옛날 얘기다. 이제는 이렇게 쓰면은 본인의 위험만 되는 거지 환자는 스트로크를 맞으라고 아주 방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도 쓰지 않도록 하셔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제가 2편을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서는 제가 업데이트된 가이드라인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진짜 재밌는 거 해드릴게요. 그러면 좋아, 노악 쓸 건데 노악에 대한 적합한 용량은 얼마나 되니?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노악 용량을 줄여야 되니? 또 온라벨, 오프라벨 때 궁금하시죠?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게요.